안녕하세요. 포도가게 인형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씨 없는 품종, 즉 시들리스 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들리스는 영어로 씨를 뜻하는 시드와 없다는 뜻을 가진 레스가 합쳐진 단어로 자연 상태에서 씨가 없는 과일을 뜻하는 단어로 포도에서는 품종 뒤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BK 시들리스 같은 씨 없는 품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시들리스 품종은 비교적 노동력이 덜 들어가므로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들리스 품종의 특성과 도입 시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정확한 품종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품종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농민들께 감사드리며 자료의 정확성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정보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유튜브의 정보는 현지 판매 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보고서, 홍보책자 등 다방면에서 자료를 조사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국내에서 확실히 재배 실험을 하여야 하며 섣부르게 품종을 선택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제작되었습니다. 오텀킹은 유럽종 포도로 1996년에 선발되었으며 2006년에 등록된 포도로 이름에 걸맞게 늦가을에 출하되는 포도입니다. 연한 녹색을 띤 타원형 청포도로 당도는 16브릭스, 과립중 8에서 9g, 과방중 600g 이상의 포도입니다. 톰슨 시들리스와 비교해 과립이 크고 재배가 용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약 6에서 8년 전에 도입되어 재배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재배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농가에서는 동해에 매우 약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비가림하우스의 외곽에서 재배 중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겨울마다 나무를 피복하여 동해 피해를 예방하려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B 농가에서는 여름철 장마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한국에서는 일정 맞추기 어려워 오텀킹이 제대로 익기 어렵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너덜포도 특성상 봉지를 맞춤 제작하여야 하며 장마철 병해 방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C 농가에서는 등숙 문제를 언급하며 오텀킹이 국내에서 등숙되지 않아 겨울철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오텀킹은 비가림하우스에서 재배가 어렵고 가온 재배를 하더라도 일정 맞추기 어려워 당도가 오르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현재도 재배는 가능하나 국내에서의 재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큰 과립과 재배 용이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텀킹. 동해, 장마, 일정 맞추기 등의 어려움으로 국내에서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포도로 그만큼 재배에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품종입니다. 코튼캔디는 IFG에서 개발한 7번째 품종입니다. 모보는 솜사탕 맛이 나는 작은 흑포도, 부보는 프린세스를 사용하여 육종되었습니다. 솜사탕 맛과 높은 당도로 유명하며 당도 17에서 18브릭스, 과립중 8에서 10g, 과방중 약 600g입니다. 주 원산지인 캘리포니아에서는 8월 초순에서 8월 중순까지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페루,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호주 등에서도 재배되고 있지만 저장 기간이 짧아 국내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포도입니다. Grapes? No, cotton candy. Right? Shit. Wow. Science. Yeah. Go with science. 재배가 용이하고 맛이 좋지만 국내 도입 시도는 블랙 사파이어 품종 유출 이후 IFG의 엄격한 관리로 인해 직접 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는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품종 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코튼캔디를 재배 중이라는 농가에 방문해 보았지만 씨가 있거나 특성이 다른 경우도 많고 과립 모양이 비슷해도 솜사탕 맛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피어스병의 위험으로 폐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코튼 캔디의 대표적인 특성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씨가 자연적으로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지베렐린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타원형이어야 하며 과립이 8에서 10g 정도로 시들리스 계열에서 큰 편이어야 한다. 세 번째, 과피색이 녹황색이어야 한다. 네 번째, 솜사탕 맛과 향이 나야 한다. 이 4가지 특성이 확인되어야 코튼 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튼 캔디는 솜사탕과 같은 맛과 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확한 품종의 코튼 캔디가 재배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코튼 캔디로 의심되는 품종 또한 재배 결과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튼 캔디가 정확히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맛과 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코튼 캔디. 앞으로의 발자취와 국내 도입 가능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품종입니다. 미드나잇 뷰티는 써널드에서 육종한 보도로 써널드 품종의 브랜드 간소화가 진행되면서 정확한 품종 확인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미드나잇 뷰티는 슈그라 13으로 추정됩니다. 미드나잇 뷰티의 모보는 이탈리아 맨인디 시들리스를 교배한 품종이며 부보는 판타지 시들리스입니다. 1992년에 개발되어 현재 칠레, 이집트, 호주 등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7월에 수확되는 조생종으로 국내에서는 중생종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도는 17에서 18브릭스, 과립중 10g, 과방중 약 600g으로 판타지 시들리스와 유사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냉장 보관 시 10에서 20일 정도로 보관 기간이 짧아 국내 유통이 어려운 포도입니다. 미드나잇 뷰티는 써널드의 뛰어난 육종 기술과 판타지 시들리스의 유산을 이어받아 매력적인 특성을 지닌 포도입니다. 비록 정확한 품종명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미드나잇 뷰티는 그 당도와 맛, 그리고 특유의 매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 및 재배가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수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앞으로의 동향을 파악한 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미드나잇 뷰티. 앞으로의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국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지켜봐야 하는 품종입니다. 아도라 시들리스는 써널드에서 육종한 포도로 써널드 품종의 브랜드 간소화가 진행되며 정확한 품종 확인이 어려워진 상태로 국내에서 현재 도입되었다고 판단된 아도라는 슈그라 34로 추정됩니다. 아도라 시들리스는 써널드 내의 교배 조합으로 육종된 포도로 2003년에 선발된 품종입니다. 당도 20에서 22브릭스, 과립중 8에서 15g, 과방중 약 500에서 700g으로 과립이 크고 당도가 풍부하고 상쾌한 맛이 매력인 포도입니다. 아도라는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특히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병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9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수확할 수 있는 극만생종으로 국내에서는 재배를 한다면 10월 하순에 수확할 가능성이 농후한 포도입니다. 재배 과정에서도 기후와 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장 기간이 짧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여 국내 유통은 어려운 포도입니다. 아도라 시들리스는 국내 농업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포도로 기후와 재배 조건만 맞다면 성공적으로 재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뛰어난 당도와 식감, 큰 과립으로 미국에서 사랑받는 아도라 시들리스. 국내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지켜봐야 하는 포도로 앞으로의 재배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하는 품종입니다. 오늘은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인 최신 시들리스 품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에서 충분한 재배 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포도 시장에 격변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농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